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최되는 마포 포럼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 농수산물센터 내 단옥마트와 일반 상인들 간의 분쟁이 지역사회의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포 농수산물센터가 어떤 계기로 이곳에 입점한 뒤 18년 동안 임대 관계를 지속하면서 운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 농수산물 시장은 서울 시민의 쓰레기를 서울시는 1978년부터 1993년도까지 8.5톤 트럭 1,300여 대분을 받아서 마포구 난지도 쓰레기장에 매립하고 버린 그 대가로 농수산물 시장을 마포구에 이전해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쓰레기 연료와 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당신들이 잠시 좀 쓰시오 라고 사용 권한만을 이임한 것입니다. 또한 단옥마트는 원래 마포구청에서 마포마트로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계속 적자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단옥마트에 찾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포 마트를 단옥마트가 대신 좀 운영해 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그 자리에 식자재를 팔았던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식자재가 우리 서부권 마포,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이런 서대문권의 식당 주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적자는 났지만 이것도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옥마트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봤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흑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단옥마트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이충기 이사장이 부임하면서 일방통행식의 행정 때문에 단옥마트와 농수산물 센터 내 입점해 있는 상인들과 임대 갱신과 임대료 가징금 부과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 구민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뉴스를 일간지 또는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막무가내식 일방 통보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이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포신문고 이경주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회장님은 마포 지역에 어떤 분보다도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팩트 중심으로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모시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포 지역의 사랑나눔 발전소 김형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 NGO 봉사단체 사랑나눔 발전소 대표 김영성입니다. 김형성 대표님은 마포 지역에서 사랑나눔 발전소를 운영하시면서 각종 선행 활동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포 구의 능력자 이민석 구의원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포구의 이민석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지금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쭉 운영되어 오면서 저도 마포 지역에서 한 40여 년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토록 말썽이 많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성 대표님. 네, 저는 그 마포에서 25년간 살면서 그동안에는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가 지금 현 이사장 이전에 3, 4대부터 이사장 선임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3, 4대 이전에는 그 선임에는 좀 투명성이 없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임명되고 나서 특별한 뭐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관내 여론도 안 좋고 또한 단홍마트 그리고 마포 농산물 시장 등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원인은 현 이사장이 소통이 불통하고 부재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대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마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때는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추천도 투명치 않고 그리고 또 선출 방식도 투명치 않는데 형식적으로는 선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낙점이 되는 걸 보면은 구청장 의중에 있는 사람이 낙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뭐든지 우선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을 투명하게 돼야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현 이사장님하고 유동균 구청장님하고의 관계가 과거에 이충지 이사장님이 민주당 마포구의 지역위원장을 역임할 때 구청장 유동균 구청장이 사무국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혹시 그 인연으로 인한 보훈 인사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뭐 추측성 말씀이시죠, 일단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었고. 그러시군요. 제가 두 분 다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의 개연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마포신문고의 이경주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마포신문고 마포시민사회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꼭 확인을 합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면 거의 90%가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파악한 역대 관리공단 이사장은 모두 인격도 훌륭하시고 나름대로 전문 경영이고 또 마포에서 지역에서 다 존경받는 분들이고 무탈했어요. 아무 탈 없이 임기를 채우시고 이렇게 퇴직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번 이사장만큼은 이 양반이 소통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불통 행정이에요. 그게 공인과 시설공단은 공목입니다.
국민과 갑을 관계가 아니고 주종 관계가 아닌 상상이 그 관계를 맺어주는 구청은 대신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관리공단 이사장 선출 방식이 말로는 공무지만은 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절차를 걸쳐 임명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단체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본인 인사도 되겠죠. 농공 현상도 되고. 근데 현 이상은 과거의 구청장과의 상하관계를 현재까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의 권력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거죠. 그것은 임명권자의 구청장을 욕대하는 것입니다. 구청사나 공공기관장은 구청장의 얼굴입니다. 잘못하면 자신보다 모든 과오가 구청장에게 피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장은 선의 뜻으로 옛날 그 관계나 좋은 걸 그 때문에 임명을 했지만은 그게 실적이 봉사직 같으면 하겠습니까? 고액 보수가 따르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그 자리니까는 구청장이 임명했겠죠. 근데 구청장의 뜻을 반하고 구청장의 욕을 욕되게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준다는 거는 이상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민석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기 앞서서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자면 추천이나 선출 문제 또는 인사추천회를 통한 이사장의 임명 문제는 실상 규정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명권자의 어떤 입김이 반영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 추측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상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하고자 구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관내 그 산하기관인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마포아트센터, 마포문화재단 대표의 인사청문회를 의회 차원에서 도입해달라고 구청장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관악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줘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관악구처럼.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또 낙마한 인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이제 요청을 했었지만 그 인사청문회에 어떤 그 법적인 그 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청장의 의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 네. 이민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반박을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이 이사장 선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는데 저도 이제 25년 살면서 이 10년 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가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이사장부터 3, 4대 전부터 항상 선임할 때는 문제가 있었고 3, 4대 전에 이사장 선임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인가 2010년에 그때는 그 문제를 법정 소송으로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역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위에 이상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말이 많았지만은 그 지금처럼 그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농공 행상이 아니고 또 퇴직 공무원 자리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로 마포에 있는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보면은 퇴직 공무원, 소기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의 의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명하다 보니까 그런 추측성 얘기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현실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지금 농수산물시장 말고도 횟집센터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런 잡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2사람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예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파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민석 구의원께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어쩌겠느냐.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법규에 없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구청장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법적인 권한과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예, 들자면 잠깐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 누가 제일 안 좋겠어요? 뭐 인사권자가 제일 안 좋겠죠. 인사권자 또는 임명받아야 될 사람이 안 그렇죠. 좋겠죠. 네. 자, 구청장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민석 구의원이 구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의원으로서 권한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임명하는 산하단체 장의 문제, 자질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인사권을 결정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이분이 우리 마포구 산하기관의 장으로서 혈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하는 정도의 인사청문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은 예. 인사청문회 한다. 근데 자기 개인 신상, 가족 신상 까발리면서 응모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게 이제 맹점이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에 대한 경영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도덕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가 관악구에 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됐습니다. 좀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머니까 우선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이경주 회장님 아까도 소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 지역 내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민원 문제를 접하고 계시는 분인데 단옥마트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간의 유착설이 지금 마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보 받으신 거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저도 주시죠. 이 언론 보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자백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용기스러운 건지 바보스러운 건지 참 스스로 자백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확실히 한 거고 저도 그 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담당자가 발설을 한 거고 근데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 풍문은 많았어요. 단원마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진과 직원들이 유착설이 그렇다면은 그동안 장기간 그 관리공단과 마트가 유착 관계가 있었다면 각종 혜택을 주고 단원마트에 많은 이익을 줬다면 관리공단 측에서 뭐 했냐겠죠. 그럼 그 정권은 무조건 덮고 가자. 현 이사장은 그 정권을 덮고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 범죄 행위인데 스스로 자체 감사하든지 마포구청에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자들을 사법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확실히 그 시설공단 측에서 자기가 언론에 발설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를 차후로 더 사실을 해낸다면 제가 직접 사법 처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제 단옥마트와 유착설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유착이라는 게요. 커피 마시는 것도 유착이고 밥 먹는 것도 유착이고 유착의 한계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유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단옥마트에 저렴한 임대료로 18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때 그 임대료 인상 문제는 그 규정이 있어요. 우리 네. 이임석 의원도 파악해가지만 2년마다 연 몇 프로. 응? 자, 임대료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 또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 우리 김영성 예.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요리하는 게 취미라서 단옥마트를 종종 이용을 합니다. 하면은 음식점 식자재를 파는 데다 보니까 양은 많지만은 좀 저렴해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옥마트가 18년간 그냥 수의계약으로 2년 단위로 연장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고 또 지금 와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라고 일반적인 통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용해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서 뭐 위생시설도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처럼 가보면 쾌적한 감이 없기 때문에 싸서 이용을 하지만은 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쾌해서 이번 시점에서 그 시설을 좀 관리해서 소비자들 특히 마포에서 이용하는 이 구민들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시설 보완이 자. 필요하다. 김영성 대표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음 네. 질문에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전시보다도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마포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의 상가주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자진 깎아주고 정부에서도 그 임대료를 이렇게 깎아준 만큼 50%를 뭐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료 상향을 코로나 발병하기 전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업무가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토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 또 그에 대한 임대료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점포를 점령했다. 그래서 가진금을 물려야 된다. 이런 지금 분쟁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주 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런 그 임대료 인상 문제는 다 그 규정이 있고 법규가 있는데 현 이사장이 어떻게 보면 얼거이죠. 그러니까 그 상위 입주자들을 가불관계, 주중관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올리니까 이 방침에 따르라. 그러니까 독선 현장으로 봅니다. 이거는 규정을 개정하려면은 입주민들과 입주 상인들과 대화가 필요하죠. 민주주의가 뭡니까? 소통을 해야죠. 그렇죠. 난 현 이사장이 불통 현장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뭐 우리 김영성 대표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출판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돌아가는 얘기는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 현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저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있었지만은 한 번도 제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적은 없어요, 오늘까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좀 낮은 자세를 하면은 본인의 그 위상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본의적인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 이사장은 유신사무관 출신이에요, 유신사무관. 그래서 부구청장도 하고 구청장도 출마했고 이런 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은 뭐 제가 법규나 규정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상인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뭐 복비가 문제가 있다면 설득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경주 회장 말씀하신 대로 좀 권위적인 의식과 소통을 하지 않은 그 결과가 이런 민원이 과다하게 네, 발생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영성 대표님도 네. 불통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측의 주장은 임대료가 너무 싸다. 사실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료 분쟁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과징금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인들과 시설관리공단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좀 불통 종식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민석 부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경위부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작년 12월 말일이었습니다. 12월 24일 날 공단이 상인 측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니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무단 점유에 따른 기준 임대료의 1.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분쟁이 생겼냐? 계약 조건에서 이제 지금 잘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20년 동안 2년을 원칙으로, 계약 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추진했어요. 그러면 이 직전 계약에서는 2년에 5% 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1년 계약의 5%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네요. 그러나 그 1년의 5%는요,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법에 의거해서, 법적 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과다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건, 마포 농수산물 시장의 임대료는 그 주변의 그 상가들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건 사실로 보여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잘 이제 잡음 없이 해야 되는데, 규정에는요, 상인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공단의 운영 규정에는 2년 계약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럼 2년 계약을 해달라라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단은 상위법에 1년 계약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 1년 계약을 추진하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사실 지적을 했었거든요. 잡음 없이 잘 이제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해라. 왜냐? 공단의 1년 세입이 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200억이. 상인들의 5% 인상분이 1년이면요.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럼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상분이 그렇다. 인상분이요. 그러니까 전체 공단의 수입의 수입의 0.5%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0.5%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구청과 의회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게 합당하냐. 이걸 조속하게 원만하게 잘 해결해 달라라는 의견을 제가 상임위에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약속을 이사장이 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잠깐만요. 지금 네네. 여기에서 지금 2년에서 1년으로 임대 기간을 단축시킨 것은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냥 10%로 2년에 올리면은 말썽이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이래서 지금 현재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잠깐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측이 상인들과 먼저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어나갔어야 할 부분인데 아까 두 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불통이 큰 원인이 아니었는가? 꼭
이제 저는 이제 그 의원 입장에서 그렇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차임 등 인상률 상한 개정이 18년도에 9%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임대료의 상승 폭이. 근데 제가 우리 이민석 의원님한테 좀 네네.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는데 아니 대표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마무리를 네, 잠깐만 더 잠깐만, 짓자면 잠깐만 더 짓자면 공단이 2년에 5%를 인상을 했고 이번에 1년을 5% 인상하는 계획으로 계약을 추진했던 이유가 이면에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또 물가 뭐 상승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상황을 봐서 동결시킬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문제는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2년 원칙이 그걸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계약도 무방하다라고 진행을 시켰다. 그러면 그걸로 인한 시비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건요. 이 규정을 3월 2일자로 다시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운영 규정을. 1년 계약이 가능하게끔. 그렇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건 좀 행정이 좀 웃기잖아요. 왜냐면 규정을 먼저 바꾸고 나서 그 규정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을 해야지. 이제 거기에서 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었고 아까 이제 제가 연결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대료를 그냥 동결하자 이제 유예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보도도 났고요. 그러면 사실은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생색은 다 난 거 아닙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12월 24일 날 상인들에게 예고한 것처럼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1월, 2월 달에 가산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 가산금이 얼마냐면요. 8,400만 원 정도 돼요. 아까 제가 1년치 5% 인상금이 1억 좀 넘다 그랬죠?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떤 상가는요. 1년에 5% 인상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걸 이제 확인한 순간 참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회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 공단이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규정에 말이에요. 무단 점유, 뭐 매장의 불법 사용에 대한 배상금에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1월달, 2월달에 영업한 행위가 무단 점유하고 불법 사용했다라는 게 확실하면 공단은 가산금을 받아야 되겠죠. 규정에 있으니까요. 그걸 안 받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제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계약 기간이 갱신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협상 기간 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협상 기간을 무단 점유로 본다라는 것은 좀 과다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공단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그 구청 법무팀에 이 그 법리 해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고문 변호사 3명에게도 법리 해석을 요청을 했고요. 내용은 뭐냐? 보증금이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고 계약 기간은 끝났지만 그 1월달, 2월달 영업을 한 행위가 불법이고 무단 점유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그 해석이 나오면 이제 다 이제 해피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건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였고, 제가 여기 그 출연 제의를 받고 나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제9조 임대차 기간 등 2항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럴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딱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단에 화가 난 거예요. 공단의 입장을 처음에는 이해를 했다가 다시 화가 난 거예요. 뭐냐? 아니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딱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검토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명이 넘는 상인들한테 과징금 문제로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 거냐 라는 결론까지 일단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인들이 영업행위를 한 게 불법이고 무단 점유라는 게 아니라고만 법리적으로 해석이 나오면 제가 이제 뭐 법을 이제 집행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지만 법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자격이 없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런 판단을 내려준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무단 점유냐 아니냐 이건데 결국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가징금 문제는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마포 농수산물센터가 임대료가 싼 이유는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임대료가 싼 것이 결국 아니다라는 이런 상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마포 농수산물센터에 가보면 말이죠. 여름에는요, 에어컨이 없으니까 아주 더워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또 겨울에는요, 추워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 굉장히 좋지 않은, 요즘엔 재래시장도 시원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런 세상인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거기다가, 마포 농수산물 시장 그 건물은 A에서 2등급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2등급은 철거를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을 말을 하고, D등급은 위험에 대비해서 수시로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 시장 이것이 바로 D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박원순 시장이나 또 유동균 구청장에게 만에 하나 2등급에 가기 바로 앞 D등급의 건물에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 이 부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경주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몇 년 전에 이 소유권이 그 서울시에 있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과감하게 이 농수산물 시장을 폐쇄하고 양곡 도매시장을 만들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인들이 집중 향이 들어간 거죠. 수리해가지고 우리가 입지 모르는데 양곡시장은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일본 dom님 그걸 포기하고 이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서울시와 그 구청장, 서울시 의회 우리 시의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봐요.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큰 우선에서 해결해야 되고 봅니다. 자, 우리 이민석 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에 좀 사실관계를 좀 잡아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농수산물 시장은 법령에 의해서 1년에 2차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년 동안 그 안전진단 받은 내용을 제가 이제 자료를 오늘 확인했는데 D등급으로 내려간 적은 없고요. C등급을 받았어요. 안전등급에.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안전에 크게 이제 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건축물이 한 34년 전에 그 쓰레기 연료와 공장으로 사용되던 걸 97년에 마포구가 시장으로 이제 일부 리모델링해서 이제 개장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냉난방 장치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철골 트러스 구조의 그 기존 마감재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냉난방을 위한 단열 성능이라든지 방한 성능이라든지 기밀 성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가 않은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을 투입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고, 온도를 실내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작년에 이요? 잠시만요. 1,000만, 10만, 6만, 1,000만 원, 1억 7,200만 원 정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양무 시스템이라고 하는 증발 냉방 장치를 60대를 설치했어요. 그건 이제 뭐 공단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난방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좀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뭐 사실관계를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님, 저는 우리 이민석 의원님은 국에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쇼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생각에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아서 이 상인과 시설관리공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용하는 마포구민 포함해가지고 이 서부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물건을 좀 뭐 많이 사려고 해도 이 쇼핑 카트가 있다고 하지만은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뭐 덥고 추운 건 두 번째 문제고 쇼핑 쾌적하지 않고 내가 상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망원시장보다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경쟁이 안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임대료는 제가 봐서는 망원시장하고 농산물시장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민간시장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일반 시장보다는 싸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지금 개축이나 이런 건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보수해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치 하게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의 의무고 책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관리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새로운 그 공단 이사장은 시장의 환경 개선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업무 보고를 연초에 받았을 때 그 시장을 뭐 명품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취임 이후에 작년에 시장 주변의 그 외부에 대한 환경 개선은 실제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전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런 노력과 성과를. 그리고 난 다음 차례로 시장 내부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 상인들 간의 어떤 갈등, 요소들이 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명품화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을 가보신 분들은 만약에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명품 시장으로 만든다면은 정말로 많이 비웃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가 명품화 시장이 될 장소도 못 되고요. 이치도 그렇게 썩 적절하지 못한 곳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버리죠. 충분히 아직 매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지역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 난지도 쓰레기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78년도부터 1993년까지 8.5톤 트럭 약 13,000여 대분이 무작위로 돈도 안 받고 막 버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분진, 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마포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강서구까지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포 구민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그 난지도 지역의 그 넓은 땅 중에 일부는 우리 마포구에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우리한테 해줘야 됩니다. 마포 구민도 서울 시민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는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겨우 뭐 쓰레기 연료와 공장으로 자기들이 가건물 형태로 지었던 그 창고형 공장을 갖다가 그냥 너희들 무료로 써라. 이게 전부답니다. 이경주 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서울시 마포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서울시에서 그 무료가 아닐 거예요. 예, 임대료 내고 네, 있습니다. 임대료 내고 있어요. 네. 그럼 공짜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일반 구민보다도 울산에서 선임자들이 무사 아니라고 관심이 없어. 그리고 구민들도 이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이거는 뭐 누구 탓하기보다도 자꾸 노력을 안 했다는 거. 구청장이나 시에서 뭐가 졌어? 시협회 시설 개선 해달라면은 우리 그거 인수해가지고 딴 걸로 활용해야겠다. 꼼짝 못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시장 문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무 일처럼 생각했던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상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마포구의회와 마포구청장이 나서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단옥마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밴드나 페이스북 등에 이러한 토론회를 하겠다고 홍보를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 단옥마트가 없어지면 우리 어디 가서 식자재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주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시장으로 명품 시장도 좋지만 이런 그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시장은 좀 더 구민들을 위해서 전문 시장화 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단옥 문제는 뭐 이거 문제 야기 되기 전부터 우리 시사보고서 박호서 회장님하고 저하고 참 다년간 많은 관심을 갖고 잘못된 점 이런 것도 많이 지적도 하고 시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치를 갖고 좀 길게 내가 이걸 파악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저도 한 45년간 사업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풍토가 기업에게 좋은 풍토가 아닙니다.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가까이 노리고 뼈를 깎는 정말 희생을 하면서 이게 기대오르는 거지. 우리 김영성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출판사 하지만은 우리 시장이 열악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마트도 내가 파악한 기로는 장기간 뭐 18년 했지만 적자 보면서 갖고 있는 노력 끝에 지금 뭐 정상에 수년 전부터 정상에 올라갔다고 봐요. 이 기업은 첫째가 이윤추구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 후에 두 번째 기업이 덕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죠. 이 금을 주위에도 하나일 줄 알고 이런 이각하에 이제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원마트도 마포사에 기여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단원마트는 마포뿐 아니라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 강서, 양천 이 지역 내에서 최저가 식자재 마트예요. 여기부터 뭐 싼 저가 마트가 없을 겁니다. 영세 요식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다른 마트는 제가 파악한 경우는 불량식품 팔아가지고 적반 전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세금부터 한 적 없고 임대료 체납한 적 한 번 없습니다. 뭐 노동자들 부당행위 해가지고 노동쟁이 한 번 한 적 없고 그동안 뭐 시설공단이 시정 마침 내렸지만은 느린 대로 입이되고 행위한 적 없고 그런데 단원마트가 결격 사유가 없는 제가 볼 때는 참 이 지역에서는 최우수 업체로 보는데 왜 갑자기 이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단원마트를 왜 퇴출시키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됐을까요? 제 나름대로
다 파악을 좀 해봤어요. 이 다락마트 시설물은 이게 그 이사장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사장은 공공 그 관리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지, 갑을의 주종관계도 아니고, 갑이 아니고, 을 관계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사장은 그 갑을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장 독단적으로 입주업체를 바꾸는 행위는 이건 월권입니다. 최소한 구민의 대변 창구인 마포구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뭐, 이게 흐르는 얘기 들었지만, 그 후에 구청장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임명권자 말도 안 듣는데, 국민들은 우습게 알겠죠. 그래서, 참,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우리 50시설 생각이 나죠. 전두환 시절 국제그룹이 왜 해체됐습니까? 김대중 시절 신동아 그 그룹이 왜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을 이용한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기업 죽이기 행위거든요. 이게 뭐 단예로 또 우리 중국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합니다. 그 중국 기업이 맨 처음에는 그래드려요. 가만히설로 사탕 말리면서. 근데 적자를 나면 그냥 내버려요. 흑자가 나오면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이게 우리 이상 이 행위는 제 식견은 이게 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리공단 형포는 안 되죠. 항상 가까운 이 관계가 아니고 상생하는 공존의 관계가 되죠. 그리고 다른 마트도 소비자의 환경에 맞는 시설 개선과 경영 방식을 바꾸고 좀 더 성실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문제는 여기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 건물에 한 점포가 입주해도 그걸 명되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화가 필요한데 못 자르듯이 한 달 기한 주고 펴라.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더 시간 주겠다. 그럼 한 기업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협력단체, 협력업체, 종업원들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게 폐쇄됨으로써 이 지역의 식자재 그 이용자들, 영세 요식업체들 피해는 국민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이건 단옥마트가 대화가 필요하고 그 위에도 이게 이 문제를 굉장히 파악해봐야 될 거예요. 그냥 뭐 양측 다 중간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성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마디 하면은, 단옥마트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하나의 그 당사자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 이경주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 식당 이런 식자재를 삽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신촌에 있는 그 농협 하나로마트 2층 식자재 마트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다락마트 이용률이 늘었다고 얘기들 하더라고, 식당 하는 분이. 근데 그 부분은 문제가 1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한 것도 문제고, 또 공단이 갑자기 1개월 남겨도 나가라 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마포구나 마포구회가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헌법 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포구에 있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선출직 그리고 관계 공무원한테 마포 구민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구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를 구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석 의원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마포구 의회 전체를 대변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의원 개인으로서 나와서 이제 제 개인 의견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건데, 의회는
그런 우리 저기 시민단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증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단옥마트 관련돼서는요 이렇습니다. 그 사무실로 진정서가 하나 오게 됩니다. 단홍에서 이제 의원들한테 이제 진정서를 보냈는데요. 이 진정서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8년 동안 계약을 계속 연장해 줘서 영업 활동을 영위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보이고요. 왜냐? 규정에는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한테도 그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잘못됐던 그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개 입찰에 대해서는. 그러나 잘못됐던 일을 바로 잡는 일,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옥마트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직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 그래요. 110명. 예, 계약 기간을 만료를 한 달 앞두고서 계약 해지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근로자들에 대한 그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단옥마트를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 여러 명 의견을 들어봤는데 환경 개선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보여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양측 간에 좀 더 적극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어떤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삼자처럼 이렇게 좀 빠져 있지 말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의원들은 구청의 업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판단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발언하고 이런 채널에 나와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요. 단옥마트 자료를 제가 이제 좀 확보를 했는데 가락동에도 또 마트가 있다 그래요. 네, 본점이 있어요. 네, 본점이 있고 이제 마포구 여기 시설관리공단 안에 농산물 시장 안에도 이제 마트가 있는데 매출액이 1,500억이 넘는 중견 기업이에요. 종업원 사원 수가 183명이 재직되어 있고요. 본점과 분점이 어떤 형태로 어떤 매출 규모인지는 이건 개인 어떤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지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12억 정도가 되는 건실한 회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단옥마트의 대표께서도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대표 누군지 몰라요. 전화 통화해 본 적 없어요. 제 의견은 뭐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볼모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사장님한테 그런 의견을 줬어요. 뭐냐? 너무 갑작스럽다. 18년 동안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온 것도 문제로 보이지만 당장 지금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너무 갑작스러워 보이니 단옥마트가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단옥마트는 그 농수산물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료로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료를 다른 상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거나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계약을 요번 한 번만은 더 유예를 해주고 2년 후에 공개 입찰을 진행하되 그때 단옥마트도 그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게 잘못된 걸 바로잡는 원만한 과정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 입찰을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의견을 줬음에도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나 역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공단의 입장은 공개 입찰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이제 여기까지 사실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 이경주 회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른마트가 18년간 수요약했다는데 저도 나름대로 많은 파악을 해봤어요. 18년이지만 12년간은 거의 뭐 7년한 적자를 보고 그거로 조금 이익 보는데 미미하니까는 그 경쟁 업체가 없었어요. 들어올 업체가 없었어. 그러니까 감히 공단 쪽에서도 공개로 내놓을 일은 그 엄두도 못 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아까 이민석 의원 얘기했지만 세간에 떠도는 구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그 우리가 이 저기 충원한 거 안 되는 그런 좀 의욕이 있다. 까마귀를 자 배 떨어진다 그러지만은 이 하는 행위 부분은 지자체 행정이 뭐 투명하고 정말 우리가 국민소득 3법 시대에 그 정치나 행정이 선진국이라고는 이런 의심도 안 갖죠. 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아유, 이제 그만할까요? 예. 그리고 오늘 토론회의 키워드는 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균 구청장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유동균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굉장히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불통으로 인해서 상인들과 또 지역 최대의 기업과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단옥마트냐 상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포 구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고 오면서까지 난지도에 수많은 쓰레기를 받아들였던 그에 대한 대가를 겨우 농수산물 시장 임대권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마포구외나 마포구청장이 이옷을 벗고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지도의 일부 땅을 마포구 소유로 이전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마포구가 명품 마포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마포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명품 마포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